마치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과대 포장 이거 확 그냥 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기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열받아서 막 육두문자가 나올 것 같은 걸 꾹꾹 눌러야 돼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 최대라는 부동산 합동 단속반 표적 수사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서 같은 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를 실거래가 신고할 때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뜀박질하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서울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32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거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뽑아 실거래를 조사하기보다는 자금 조달과 관련해 차입금이 과도하거나 현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를 뽑아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르면 11월 중 한 달간 조사한 중개업소 합동 단속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겁주기형 협박일 뿐이다. 실거래가 신고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 작성해서 하는데 왜 굳이 나와서 단속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최근에도 신문기사 나왔다. 중개업소의 불법 거래를 통한 가격 상승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신문기사도 있었다. 중개업소부터 혐의경식으로 뒤져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얘기가 지금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거 당분간 계속 신문기사 나올 것 같은데. 내용이 근데 이게 네. 두 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거래 사례를 놓고 사례들 거래된 것들 중에 자금 출처 의심스러운 거, 소위 말하는 불법 증여 이런 거 있나 없나 보겠다는 내용이 한 꼭지인 거고. 그렇죠. 그 밑에 꼭지는 중개업소를 조지겠다는 건데 지금 실제로 뭐 근래에 저도 이제 단톡방 이런 데에서 네. 어디 단속 나왔어요 이런 것들 부동산 사장님이 공유해 주신 거 대치동 네네. 뭐 마포 아현리타운 마포 레미안 푸르지 이런 거 네. 봤거든요. 사진들 보면서 우와 많이도 왔다 많이도 음. 왔고 그리고 뒤에 또 기자들도 이거 들고 기자들 막 완전 와가지고 장난 아니시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와. 보고 와 뭔 죄를 졌길래 저렇게 그러니까. 죄 취급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내용은 두 개잖아요. 네, 두 개예요. 두 네, 개의 네. 케이스인 거죠. 두 개예요. 그래서 뭐 자금 출처 관련해서는 얘기했던 거고 그렇게 법률을 개정하면서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면서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감안하고 잘 써서 넣으셨어야 될 것 같고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3억 이상이었던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문제가 3억, 있는 3억 이상. 경우에는 네. 뭐 쫄릴 거고. 음. 근데 중개업소 단속 부분은 좀 사실 말도 일단 안 돼. 일단 이게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돼서 뭐 협회에서 강력하게 항의 방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혀 엉뚱한 식의 답변만 얻어갖고 온 상황입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매수를 한 분들 입장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심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금 통지서를 다 보냈어요. 보내서 소명하라. 아까 얘기했지만 깜짝 놀랐는데 뭐 네. 기타 자금 100만 원 이상이면 뭐라고요? 네. 그거 다 내라고? 네, 자금 소명하라고. 자금 소명하라고? 네, 그다음에 차입금 3천만 원 이상, 네, 기타 자금 1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다 소명하라고. 지금 이렇게 통지서가 날아가 있는 상황이고, 뭐 언제까지 소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간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보통 지금 소명할 때 나오고 언제까지 있어요. 어디로 보내라고 나올 텐데 써서? 그런데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요? 네, 일단 거기까지는 캐치를 못했고 어쨌든 통지서가 날아갔다라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캐치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예요. 이게 한 꼭지예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 중개업소의 현장에 가서 지도 단속을 한다, 합동 단속을 한다라는 이 두 가지 꼭지가 지금 합쳐져가지고 기사 하나에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 그렇죠. 자체가 네, 보면 네. 되게 재밌는 게 뭐냐, 방문을 해서 계약서를 복사를 해갖고 간대요. 3개 정도.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단속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통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간대요. 네. 그리고 기사에는 뭐가 떴냐면 중개업소 불법 행위가 많다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불법 행위가 뭐냐라는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중개업소가 굉장히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 나오는 지역들 뭐 업이나 다운계약서 쓰는 지역들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가격이 상승이 많이 진행됐었던 지역들을 이렇게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문 닫고 다 지금 뭐 사라지고 있죠. 이 정부에 들어서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짜증나는 건 그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확인 설명서에 한 줄 빠졌다고. 불법 행위라는 거예요. 그거 한 줄 안 채워놨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뭐가 완벽하게 서류는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뭐 그 정도지.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응. 실수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 또 모호하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 뭐 중개사들 입장에서 거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는 아주 미약한 부분들,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 이런 부분들을 마치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과대 포장 이거 그냥 무슨 투기 조장 이런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글 쓸 때 뭐 잘못 썼거나 뭐 계산을 잘못했거나 사소한 실수들 이런 것들 뭐 빠짐없이 채워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잘못 썼거나 오타를 쳤거나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여기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안 채워 넣었거나 예, 여기 이 집에 벽에 금이 갔다 안 갔다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안 썼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공인중개사법 25조에 보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실성 전혀 없어요. 그냥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말도 안 되는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실제 단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가격 매매 거래를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임대차 전월세예요. 전월세 중에 그 한 줄 빠졌다고. 이거 단속.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다라고 해서 단속이 나갔는데 네. 본 거는 임대차 계약서에 왜 이거 안 썼어요라고 불법을 하네 이렇게 그럼 하면서 맞아요. 하고 있다는 그런 거네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 오늘도 아니고 2016년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네. 지금 요번에 32개 부처에 네. 45명 정도가 이제 요번에 지금 단속을 간다 뭐 이렇게 최대 역대급 규모인데 네. 뭐 이 기사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야? 자기 하는 일 바빠 죽겠는데 이거 차출돼서 가서 이거 하는 것도 짜증나고 가면 왜 내가 이게 단속 이거냐 하면서 또 싸우고 그렇죠. 엄청 이제 민원이랑 뭐 왜 이거 갖고 이런 거 보내왔냐. 아무튼 당사자들도 되게 힘든가 봐. 그렇죠. 자, 대치동 뭐 이런 인기 지역 지금 단속 나가는 지역들이 있죠. 심하죠. 불법이 많아서 가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갔을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아니죠.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불법에 대해 잡겠다고 하면 실거래가 신고한 내용이 있어서 책상에서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겁주기 협박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왜 니네는 문제가 있으면 니네는 잘못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왜 중개업소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덮어씌우기, 덤탱이를 씌우냐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불만으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의 방문을 갔잖아요. 근데 이 보세요. 네, 왜요? 이 누군가 잘못한 사람은 나와야 되잖아. 그게 나는 아닌 거야. 정책을 만드는 나는 아니고 네. 누군가 잘못한 사람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누가 돼야 될까? 그러니까 향수기? 진짜 진짜 자, 32개 부처에서 이만한 칼을 꺼냈어. 범인을 잡겠다. 네. 하면서 막 지금 다니고 있어. 네. 그러면 무라도 깎아 먹어야지. 칼을 꺼냈으면 그러면 이제 쌀쌀이 자, 힘없는 놈이 당할 수밖에 없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사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와 있는 관계로 당분간 부동산 중개업소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피해가 속출하게 되면 뭔가 공동의 대책이라는 것도 강하게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밥 먹자고 전화 와. 강남의 부동산 사장님. 사장님 뭐예요? 일하고 있는데요. 한가해서 밥 먹으러 가려고. 아니 왜 일해야 될 시간에 밥 먹으러 온다 그래? 요새 출근을 못 하신대 요새. 그러고 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또 뭐 힌트를 드리자면 그래서 뭐 저녁 6시 이후에 오픈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판사님. 네. 왜 또 판사가 왜 나와요 여기? 아니 6시. 네. 6시 공무원 퇴근하니까. 네. 아,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싶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게 공인중개사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부터 바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억울하고 피해를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힘을 모아서 공동의 대응과 대책도 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연말까지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또 부동산 중개업소가 얼마나 더 많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지 뻔히 보이는 상황에 안타까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되고 중개업소도 적당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매도자분들도 좀 팔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정 다스리려고 애 좀 썼어요. 네. 그래도 뭐라고 하겠지? 또 편든다고? 그럼 네. 이제 투기꾼 새끼들 한다.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자,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